반갑습니다. 우리 2학기 1차 지필고사 오답 노트를 할 텐데요. 조선 전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했지만 조선 후기와도 잇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 노트를 조금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안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쓸 때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똑같이 쓰셔도 되지만 조금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가져야 될 단어들을 그냥 나열해서 써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청자, 그쵸? 수도 개경, 송나라, 독자적 상강법, 뭐 순청사, 요런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화살표, 고려 시대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 107쪽에 청자 사진이 나와 있고 그대로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틀리다니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2번은 치국이고 3번은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납작한 도자기예요. 역시 교과서 130, 131쪽에 다 있습니다. 4번은 조선의 백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뭐예요? 앙부일구라고 해가지고 가마솥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양의 해시계였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알면 되시고 이름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런 거 어렵잖아요. 분청사기, 음각, 어무, 편병 같은 거 어렵지만 만약에 조금 컬러가 있었다면 이거 분청사기인데 위에 있는 고려청자랑 느낌이 다른데 화려하고 정갈하고 여기 3번은 좀 투박하고 색깔도 약간 텁텁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 넣으셔도 되지만 제목 쓰시고 키워드들을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됩니다. 자, 고려 후기 역사서와 역사인식. 네. 몽골의 침략을 겪으며 고려에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양되었습니다. 자주의식, 내가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의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에 우리의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함을 강조한다. 유구함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역사서술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의 역사서 역사 인식을 했는데요. 요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 힌트가 되는 부분 단군과 고조선 관련 기록을 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왕운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역사서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김부식과 일연이라는 승려의 역사서를 좀 비교해 봐라. 그리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쓴 책은 삼국 사기고 이것은 유교적 사관에 입각해서 쓰였다라고 했었고요. 일연의 삼국 유사는 그다음 불교적 사관이라고 하긴 좀데 불교의 입장에서 불교, 그 다음에 민족적 입장에서 쓰인 그런 역사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나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를 포인트로 잡은 거는 기한 이야기나 서술이 있냐 없냐 그런 걸로 따지라고 했었는데 여기 단군과 고조선의 관련 기사들에서 우리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곰이 사람이 됐다. 이런 서술들이 기이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은 김부식은 이제 이자겸의 난 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 중기라고 할 수 있고 일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거 몰랐어도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었던 문제고 추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것은 약간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역사서의 편찬 교과서 내용을 보실게요.
자,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 그 다음에 민족적 전통, 단군 이하의 고조선의 역사를 속한 일원의 삼국유사. 이거 그대로 문제에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서술이 잘 돼 있고, 몽골과 항쟁 시기에 저술된 이런 삼국유서는 불교 신앙과 민족적 전통 이야기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요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기로 가면요.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그게 바로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리학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유교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어쨌든 유교에서는 상하를 구분하는 정통의식, 그 다음에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자, 그 다음에 기이한 사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거는 김부식의 입장이죠. 유교적 합리 사관에 입각했을 때 그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좀 신기하고 이상한데 라고 하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전체 형식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역사서술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삼국 사기는 이제 중국에서 흘러나온 그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이 있어요. 요 방식을 제대로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했다. 요거는 유교적이란 말에서 벌써 김부식을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일련이 승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도 사실은 불교라는 단어만 보시고서도 2번으로 잘 찍으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100% 몰라도 최대한 근사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승려들이 말하는 인물을 한 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보조국사라는 말을 보시면 보조국사 진울이다. 진울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조국사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자, 대신 도노점수, 수행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우셔서 바로 이 정해쌍수가 힌트가 되셔야 되고 선생님이 승려 2명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천 아니면 진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던 왕족 출신의 대각국사였고요. 그 국사는 나라의 승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니까 여기 고려 후기겠죠.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을 했던 선종 계열의 승려입니다. 정해 결사를 조직하고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본연의 수행 뭐예요? 참선.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는 방법으로 참선을 통해서 선종 중심의 선교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 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한 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신돈이라는 승려였었죠. 우리 전에 배웠던. 그 다음에 승병이 되어 왜구를 물리침. 이거는 뭐 승병이 일어났다는 말은 고려시대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육신이 되어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킴. 잠깐만, 이거는 사명대사,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사명대사가 여기 포함되고요. 사육신이 되어서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는 사육신, 단종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쵸? 좀 다르고요. 사육신. 이거는 그냥 찾을 필요도 없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함. 그쵸? 이게 바로 진울이다. 진울. 진울. 자, 천태종을 창시한 교종 중심 투자. 이게 의천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 둘 중에 한 인물에 대해서만이라도 빠삭하게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문제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음 시험에는 앞장에는 무조건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권문세족의 힘은 토지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X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들을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신진사대부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아주 말기에 공민왕에게 발탁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공민왕이 성균관을 설치하고 이들을 불러다가 원의 간섭을 물리치고자 애썼을 때 그런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원 간섭기를 벗어나는 개혁에 동참했기 때문에 원나라의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이 설명이 매우 틀렸죠. 이 사람들은 바로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과 원나라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고요. 신진사대부는 공민왕과 함께 싸웠고 공민왕은 이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다. 그러면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신진사대부의 우리 흐름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훈구와 사림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또한 과거를 봤고요. 중소지주 출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 가문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고 또 너무나 눈에 띄게 옳지 않은 2번이란 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페이지를 놓은 것인데요.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권문세족과 대치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했던 부분들 보기에 참고하시라고 교과서 페이지 설명했습니다. 자, 5번 문제.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반드시 알아라. 선생님 이거 다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텐데요. 일단 기억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 조선이 건국돼야 이게 끝나니까. 자, 근데 과전법이라는 거는 법이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위화도 회군 이후에 토지제도 개혁을 먼저 한다는 게 조선 건국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천령 이북 영토 요구 이게 1번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요구했다.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우왕과 채영이 요동 정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두 번째인데 그 명령을 받고 위화도라는 압록강 병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 세 번째 사건. 돌아와서 최영과 우왕을 이제 제거하고 이 이성계와 함께했던 신진사대부들이 함께 토지개혁부터 해서 권문세족에 저질렀던 폐단들을 바로 잡고 나서야 어떤 경제적 기반, 국가 재정 이런 경제적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야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조선 건국의 의의인데요. 이거는 응용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바로 좀 고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6점 문제를 했습니다. 자, 조선 건국, 조선이란 나라가 단순히 고려 왕조, 왕씨가 왕이었던 고려 왕조에서 이성계로 시작되는 이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변화라고 한다면 왕씨에서 이씨로 왕위 계승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해도 변화이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국이었고 변화였다. 자, 우선 불교를 내세웠던 고려가 물론 중간에 유교 정치 사상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선은 민본이라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사상에 근거했고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를 건설하거나 도성을 건설하는데 그런 성리학적인 질서를 곳곳에다 심어놨다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과거 합격자를 관리로 뽑아 쓴 관료제사였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시험 직전에 강조했던 것 같은데 고려는 무슨 사회라고요? 고려는 귀족 사회다. 근데 거기에 반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료, 누가 중심이 되는 양반, 관료 사회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양반이 관료가 되는 사회고 귀족이 아닌 이런 성리학적 소양을 가지고 이들이 관리로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귀족 사회는 음서제로 대표되는 혈통에 의한 특권이 굉장히 있었던 사회이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한 특권이 아래로 내려간 특권이 그보다는 적었던 좀 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은 백성의 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제 경국대전 얘기를 하면서 법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같은 관점에서 업무를 보고 비리를 줄인다. 볼 수 없게 해서 비리를 줄인다. 비리를 줄이면 결국 그 혜택을 가장 피부 곁에서 가깝게 느끼는 거는 하층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든지,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삼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백성의 생활 면면을 신경 써서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 제목을 써보자.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의 내용만 봐도 민본을 실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양반 사대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치는 양반 관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사실은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말이야. 자, 근데 1번이 답이었어요. 여러분도 고르기 쉬우라고 선생님도 1번에 배치를 했는데 봐봐. 이 음서의 특권이라는 게 바로 혈통을 중시한 거죠. 너가 어느 가문의, 어느 집안의 자식이냐.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논스톱으로 고위 관직에 갈 수 있는 이런 특권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려는 그랬단 말이에요. 혈통이 더욱 중시되었다. 조선은요. 조선은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된 사회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말기, 조선 후기, 이 조선시대에 비하면 현대는 그보다는 더 능력이 중시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가치관, 정치적 행보 이런 거에 관심이 적으면 다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된 사회에서 특권이 강조된 사회를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이 어떻게 개인의 능력을 보다 중시하게끔 만들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조선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별표라고 해서 많은 왕들의 업적이 쭉 나와 있다. 그러니까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봤자 한 왕당 2줄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태종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을 봤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단종은 너무 짧고 이제 세조가 나왔고요. 또 여기 성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장악했다. 육조 직계제를 했다. 호구조사 호패법을 실시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이 있었어요. 자, 사병을 혁파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유교적 이장정치, 지편전 설치, 경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지편전 설치는 세종이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세조, 지편전과 경연을 다 폐지해버렸어.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유교적 이상정치에 사실은 의정부 서사제가 들어가야 돼요. 필기해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할아버지 태종 때처럼 세조는요, 육조 직계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한양천도를 한 거. 이건 태조 때 일이니까 이게 서로 바뀌었어야 됐네. 성종, 사군육진 설치. 사군육진 설치는요, 세종대왕 때 일이에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일기자료, 그 옆에 이제 4대 교리인의, 그, 121쪽 나도 역사가 그 부분에 이 사군육진 설치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종 때 일입니다.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했고 완성은 누가 한 거예요? 성종이 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답 노트를 할 때는 지편전 설치, 화살표, 세종 이렇게 이 답의 올바른 주인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영천도, 화살표, 태조, 사군육진 설치, 화살표, 세종, 경국대전 완성, 화살표, 성종, 세조, 화살표, 경국대전 시작 이런 식으로 올바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답노트 그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조선 초기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조선 초기 대외 관계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명나라의 관계가 조금 중요했었죠. 자, 건국 초기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부를 추진해 명과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갑자기 주원장이 조선을 정벌해라, 다시 찾아와라, 뭐 이런 주장을 막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건국한 이후였고 명나라를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쳐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그럼 원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건국 이후에 이제 주원장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직접 대결을 하진 않았지만 대치하는 상황은 벌어졌었고요. 그 아들 태종 때에는 다시 명나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 그때 정정해 줬었던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 2번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니구나. 선생님 교과서 지금 첨부를 하진 않았는데 121쪽에 보면은 여진족과의 관계에서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토벌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김종서 장군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 지역을 토벌하고 사군 육진을 설치해라.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사군 육진은 아까 나왔으니까 여기선 표시하지 말을까? 여기 세종 때 5번에다가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를 보내요. 사군 육진 설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진을 토벌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토벌은 세종 때 이렇게 한 겁니다. 포섭 및 회유 정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화는 외구 문제로 대립할 공식적 교류를 하지 않았다. 이게 틀렸죠. 왜? 우리 어떻게 했어? 항상 교린 정책을 펼쳤다. 평화 시기에 국경을 침입하지 않는다면 협조적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와 관직을 하사하기도 하고 교류를 허락했었다. 하지만 국경을 침입하고 우리에게 노략질하거나 피해를 입힌다면은 군사를 동원해 본거지를 토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었다. 공식적 교류, 외구 문제 때문에 대립 아니요. 토벌을 하기도 하고, 즉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포섭 및 회유 정책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세종 때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 토벌 우리 노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교류했다. 여기 있죠. 그
그 다음에 5번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이 아니라 12쪽에 있는 9번이에요. 자, 9번. 정치기구를 외워라 했으니까 이 표가 나올 거라고는 여러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가에 딱 보자마자 6조라고 이렇게 필기해 놓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6조의 판서가 세조 때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6조 집계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왕명 출납 기관으로 왕권을 뒷받침했다. 이거 승정원이 하는 역할 맞죠? 비서. 국가 기록을 관장하거나 역사를 편찬했다.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춘추관이 하는 일이죠? 집현전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성종 때 신설되었다. 요게 좀 헷갈릴 거고 선생님이 야심차게 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집현전을 계승한 거는 홍문관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는 성균관이잖아요. 성균관은 조선 최고 학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집현전을 계승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며 왕권을 보좌하였다. 이거는 한성부였습니다. 그래서 마의 설명은 맞았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서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 10번. 다음 기억 디귿에 알맞은 내용은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낸다고 별표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간언을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임금의 결함을 간언하고 간언. 그래서 간원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중에 답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관리의 비행을 감찰. 사원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리를 감찰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사원부. 또 정치자문 책관리 이거 홍문관이라고 했어요. 왜? 집현전의 업무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건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11번.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